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멘탈을 회복하는 연습입니다. 이 책은 2023년 9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서삼도, 저자는 네이먼 자하리 아데스, 옮긴 있는 안솔베님입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 멘탈이 강해지는 연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네이먼 자하리 아데스 작가의 신간입니다. 현재 이 책은 아마존 분야 1위로 전 서점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끊어내고 놓아버림을 통해 과거를 향한 집착과 부정적인 감정을 마주하고 나 자신을 용서한 뒤 과감하게 떠나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놓아버림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독자 스스로 연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전 트레이닝을 함께 제공해줍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매번 넘어질 것인가? 이제는 넘어설 것인가?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 인생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을 접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멘탈을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전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단순한 개념만을 제시하지 않고 그에 따른 실전 트레이닝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의 불행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있는 분들께, 번번이 나를 고꾸라뜨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분들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는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멘탈을 회복하는 연습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인생은 흘러간다.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 한다. 스펜서 존슨. 끝까지 놓지 않아야 강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놓아줌으로써 더 강해지기도 한다. 헤르만 헤세. 오늘부터 과거를 놓아버리겠다고 선언한다. 우리는 인생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다. 변화를 원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더 좋고 친절하고 믿음직한 친구이자 배우자, 동료가 되고 싶어서일 수도, 혹은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수도 있다.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긍정적인 변화를 원하는 것과 변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변화를 원하는 것은 소원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변화를 다짐하는 것은 하나의 맹세이자 선택으로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현실로 실현시킬 가능성이 훨씬 크다. 즉,
집착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나는 이제 집착을 놓아 버리기로 결심했다라고 의지를 담아 선언해야 한다. 이 결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 가장 먼저 불행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라. 나에게 고통스러운 감정을 안겨주는 원인은 무엇인가? 두 번째, 이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바로 이때 내 결심의 원동력이 될 동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물어보자. 괴로운 기억과 후회, 좌절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 세 번째, 마음속에 있는 걸림돌 빼내기를 주저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고통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존감이 낮아서 용서받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파트 2에서 당신에게 해당하는 이유를 다시 살펴보아라. 적어도 한 가지, 아니 서너 가지 정도는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이 진실에 눈을 뜬다면 목적의식이 생긴다. 자기 인생에 대한 주체성을 인정하는 용기를 얻는다. 이제 이 질문들을 실패한 사랑을 떠나보내기 어려운 상황에 적용해보자. 사랑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상대의 언어 폭력 때문일 수도, 당신의 치명적인 실수 때문일 수도 있다. 그 다음, 이 고통을 내려놓았을 때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질지 상상해라.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인생의 가능성에 마음을 활짝 열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 이제 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더 건강한 관계를 추구하지 못하는가? 내심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이 관계의 끝이 정해져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더 깊게 빠져들었다는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서인가? 마지막으로 과거의 인연을 놓아주겠다는 결정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 권리는 당신에게 있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도 실천에 옮길 의지도 당신에게 있다. 어제는 되찾아야 할 나의 것이 아니지만 내일은 이기든 지든 나의 것이다. 린든 B. 존슨. 타인의 생각을 신경 쓰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건 본능적이다. 행복은 대부분 타인과의 관계에서 온다. 당연히 우리는 그들의 관심과 존중,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한 선택과 행동을 한다. 친구나 동료, 사랑하는 사람, 주변 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낼 법한 행동을 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 같은 행동은
대한다. 이러한 본능이 도움이 될 때도 있다. 일정한 행동 기준을 지킬 수 있게 하고 의도적이든 아니든 타인에게 해가 되기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추긴다. 이 본능은 과거 선조들이 포식자나 위험한 환경과 같은 여러 위협과 맞서 싸워야 할 때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 집단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 외면당하고 버려지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선조들이 맞닥뜨린 위험과 위협에 맞서지 않아도 된다. 현대에는 즉각적인 위험에 처할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무리를 짓는 일 역시 더 이상 생존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갈구한다. 그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항상 걱정한다. 비난을 두려워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과 선택을 하려고 한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지금도 무리에서 거부당하고 제외될까봐 두려워한다. 문제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문제에서 집착을 버리기가 매우 힘들어진다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에 집착하며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고 잘못을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억눌린다.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이 타인의 인정을 향한 갈망과 뒤얽힌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았는가라는 가혹하고도 지독한 잣대로 자기 생각과 선택, 행동을 지나치게 분석한다. 이 불행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친구나 동료,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소시오패스라도 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도리어 마음의 자유를 얻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자신을 동정하고 마음을 치유한 뒤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는 순간 나는 그들의 보로가 된다. 노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은 큰 만족감을 준다.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한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기분이 좋아진다. 내가 베푼 선의에 상대가 즐거워하며 나 역시 행복하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은 내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다른 우선순위를 대신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욕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스트레스가 많았던 힘든 한 주를 마치고 휴식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주말에 회사에 나와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들인다. 이 선택이 상사를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당신에게는 더 큰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혹은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친구에게서 비난의 말을 들으며
친구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 당신은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친구의 기분을 풀어준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끊임없는 노력은 우리에게 고통만을 남긴다. 그들의 우선순위를 지키다가 나 자신을 잃는다. 타인의 욕구와 바람을 채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려서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 생각할 수가 없다. 더구나 억울함이나 괴로움, 좌절, 분노, 비난, 후회, 원한의 감정을 놓아버리기 위해서는 이를 성찰할 시간과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 감정에 집착하게 만든 수년간의 감정 조건화를 재구성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며 자기 성찰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긴다. 더 깊은 감정의 골에 빠지고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존감과 자아상을 희생하는 격이다. 다음의 트레이닝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마음을 거스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욕구에 전념할 수 있는 자유와 주체성을 얻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예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지 말라. 파울루 코엘류. 멘탈이 강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분명 매일매일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얼굴에 항상 미소를 띠고 항상 웃음을 터뜨리며 항상 생기가 돈다. 또한 언제나 낙관적이다. 아침에 첫 카페인을 섭취하기도 전에 마주치기에는 버거운 상대일지도 모른다. 한결같이 명랑한 태도 때문에 그들이 감정적 고통에 괴로워하고 집착하는 모습은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들도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멘탈이 박살날 일이 한 번에 생기며 너무 큰 타격을 받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경험과 감정만을 많이 경험해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매우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쾌활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이 정말로 기쁨이나 행복 등 긍정적인 감정만 경험했다며 해고나 이혼과 같은 단 한 번의 커다란 부정적인 사건이 그의 감정 상태를 파멸시킬 수 있다. 심지어 한동안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반대로 기쁨과 행복부터 슬픔과 좌절까지 폭넓은 감정을 자주 경험한 사람은 이와 같은 사건을 견뎌낼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감정, 즉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모두 경험하는 것이 장기적인 정서적 건강의 측면에서 더 좋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즉, 감정 다양성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마음이 건강하다. 감정 다양성은 어떤 면에서는 주식시장과 비슷한 특성이 있다.
투자 기금을 다양한 주식에 분산하며 특정 주식이 하락세를 걸어도 견디기가 수월해진다.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감정 다양성은 감정 파멸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경험들을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의 감정 포트폴리오를 보호해준다. 감정 다양성은 괴로운 기억, 아픈 후회, 서운함을 놓아버릴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주어진 환경에 더 잘 적응하고 머릿속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쉽게 회복할 수 있다. 감정 다양성을 많이 가졌다는 건 멘탈을 회복했던 경험이 많고 그만큼 강한 멘탈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현재 당신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라 해도 이 위기를 넘기고 나면 멘탈은 더 강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8월의 마지막 주예요. 여름도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계절의 끝도 아쉽지만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설레임도 기쁜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